안녕하세요. 오늘 정보처리기사 실기 26년 1회 보건 코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늘 치러졌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정보처리기사 실기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고요. 당일날 해설을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영상 말고도 2023년부터 1회부터 계속 실기 해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현재 인프런에서 정보처리기사 실기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명 이상이 들었고요. 커리큘럼 같은 걸 보시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공통문법, C언어, 그리고 자바, 파이썬, 시험에 드물게 출제되는 문법, 그리고 시험 2022년도부터 2025년도, 그리고 이 시험까지 2026년 1회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이론 관련 사항을 제가 하나의 PDF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제가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정보처리기사 실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이 강의 꼭 수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업로드용 보건 해설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전체 보건 문제는 유료 강의를 통해서만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처리기사 실기 그 자체에 똑같이 나옵니다. 맨날 프로그래밍 언어 전체의 50%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C 언어, 자바, 파이썬, SQL까지 해서 총 10문제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컴퓨터 이론 문제는 테스트 이론, 응집도, 보안, 링크 방식, 공격 기법,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계산 나왔고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줄임말이 무엇이냐 이런 게 나왔고, HDLC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DB 설계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먼저 풀어볼 거고요. 여기 보니까 %.EF 출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에서도 다뤘지만 소수점 아래 몇 자리를 출력해라 라고 할 때 F를 씁니다. C 언어에서 LF를 쓰는 경우가 있고 F가 쓰는 경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게 뭐 플로트니, 롱 플로트니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퍼센트 뒤에 있는 숫자만큼의 소수점 아래가 찍힌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딱 출제돼도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당연히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 딱 가니까 첫 번째는 10개의 요소가 있는 배열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정수형의 변수인 렌이라고 하고, 제가 뒤로는 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길이에 10이라는 것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뭐 길이를 직접 세도 되는데 반복문으로 세든지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셀 수가 있는데, 사이즈 오브로 세는 방법도 우리 배웠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출력문에 앞에 ARR1과 ARR2에 대해서 가지고 가서 여기에다 연산을 한 다음에 더해서 출력을 하라는 그런 메인 함수가 나왔습니다.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전체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유료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메모리 주소를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낚시가 좀 있었죠. %.EF 위에서 어떤 형식의 그런 뭐 리턴 되는지 몰라도 그 숫자를 어디로 찍어라,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안 썼다 라고 하면 여러분 틀리신 겁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ARR1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D 더블에 AV라는 것이 있고, AV 0부터 되어 있고요. int i가 있고, 포문을 도는데 포문이 i가 0부터 길이까지 돕니다. 그럼 길이까지 돈다면 10 전까지 돌 거니까 9까지 돌겠죠. 9까지 돌아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10번이 동작하게 되고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열의 첫 번째 접근을 항상 1이 아니라 0부터, 모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뒤에 보니까 플러스 는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는은 뭐라고 했죠?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에서가 뒤에 있는 거를 더해서 다시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제할당하는 좀 특이한 산수식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걸 더하고 다시 AV, 자기 본인에 있는 변수로 그거를 누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i 0부터 9까지 산출한 거를 가지고 왔고요. 누적 값은 맨 마지막 530이 되고, 530을 맨 마지막에 AV 나누기 len 10을 나눠서야 됐기 때문에 10을 나누게 되면 5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서 두 번째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에 딱 가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위와 꼴이 비슷한데요. 요게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열을 배웠을 때 이런 거 있었죠. 포인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 제가 둘 다 강의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둘 다 같은 거라고 했고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문제가 없이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아스키 코드랑 엮여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이제 요건 앞에 거는 포인터 몇 스텝 가냐, 포인터에서 몇 번째 떨어지느냐라고 했고, 배열은 똑같은 크기만큼 메모리의 구조에 일렬로 떨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있는 것도 인덱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리턴 530에다가 나누기 10을 해서 5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뒤로 가면은 덧셈을 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더해서 53 그리고 53 더해가지고 106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꼭 출력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꼭 쓰셨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자바 문제입니다. 자바 문제 이번에도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요. 헷갈린 게 나오는 것 중에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 제가 인프런에서 정말 100개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90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항상 업캐스팅과 생성자 호출 체인, 이 두 개는 항상 헷갈리죠. 그리고 헷갈리면서 플러스 문제에 이거 말고 낼 게 없어요. 왜냐? 자바에서 아무리 깊게 내도요, 자바 API 아니면 배열 아니면 오브젝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어떤 타입 장난 있죠? 그죠? 그 T라고 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말고는 낼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 스레드를 낼 거예요. 뭐 어레이 리스트, 뭐 어레이나 이런 걸 낼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도 낼 게 없죠. 벡터를 낼 것도 아니고, 자바에서 그렇게 깊게 나오면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직 자바 개발자가 아니고서는 API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게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 어떤 출제 의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여러분 아셔도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자바에서 시작할 때는 항상 메인 함수 들어가야겠죠. 메인 함수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업캐스트 형태의, 업캐스팅 형태죠. 업캐스팅 형태의 객체 선언으로 시작을 했고요. 위에 보니까 여러 메서드가 있는 형태에서 오버로딩이 뭐죠?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드가 있었어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드 헷갈리지 말아야죠. 오버로딩은 똑같은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같지만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실행할 거냐라는 개념이었고, 오버라이드는 뭐였죠? 오버라이드는 부모에서 상속받았던 메서드를 재선언 아니면 재정의 해가지고 나만의 형태의 메서드로 소화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알 필요는 없고요. 오버로딩을 시작할 겁니다. 메인 함수에 딱 가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업캐스팅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업캐스팅의 의미가 뭐죠? 선언 타입은 부모지만 실제 객체 타입은 자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깊게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언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해서 자바를 기계어로 바뀌는 형태에서 먼저 정의되는 문법적인 요소를 먼저 훑어보는 형태에서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객체 타입이 실제로 우리가 런타임이라고 하죠. 자바가 코드가 진행되면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는지가 바로 뒤에 있는 실제 객체 타입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식 형태의 생성자로 생성이 됐으니까 한번 B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B 쪽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클래스 B 익스텐스 A를 상속받은 형태의 여기 코드가 왔고요. 자식 클래스로 가보니까요. 하나는 오브젝트 형태예요. 위에는 오브젝트 형태, 그리고 아래는 스트링 형태의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자, 우리가 자바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스트링도 오브젝트죠. 그렇죠? 스트링도 오브젝트예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스트링도 오브젝트인데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끝났고 보니까 생성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부모로 가서 호출을 해야겠죠. 부모에 생성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니까 갔는데 부모의 생성자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A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영역 딱 보니까 오브젝트 형태의 메서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메서드 중에 G라는 메서드가 있고 F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오브젝트 X만 입력을 받아서 리턴 1을 하는 형태의 메서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G죠. 처음에 A.G에 있는 것을 실행해라 라고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스트링 G로 가보니까 여기에서는 return 뭐를 하고 있죠? F의 A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캐스팅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죠? 부모에서 뭔가를 부르는 순간 재정의 한 자식 거를 실행하라고 저희가 100번 배웠습니다. 그죠? 100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취사 선택하는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낚시가 나왔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인 건데 이게 낚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바로 하셨어야 돼요. 시험에 가서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당연하게 이건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을 출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에서는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로딩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일 타임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자바 문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지금은 A에 있는 것을 처음에 초기화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에서 F 메서드 아래다가 문자열 A를 넣는 순간 여기 안에서는 어떤 것이 오버로딩 될까요? 어떤 것이 시그니처로 딱 선택될까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버로딩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 A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심지어 스트링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선 보지 않고 오브젝트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되고요. 여기서 아래에 선택하신 분은 여기 필드를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있는 필드도 봤어야 된다는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이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메서드로 가기 때문에 오버로딩 해석할 때는 컴파일 타임이 완료되었고 코드가 동작하면서 오버라이딩을 해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둘 다 부모의 필드가 있으면 어떤 것이 호출되나요? 앞에서 우리 봤던 것도 내가 틀리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가 스트링도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호출했을 때 자식의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3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요거 스트링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바는요, 둘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는 스트링 상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형태인 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요 형태인 경우에는 그럼 3이 출력된다. 왜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파이썬 나왔습니다. 파이썬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가 특히 파이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3문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파이썬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좀 특이한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2022년도 3회 이후로부터 인풋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전에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주관식으로 빈칸 뚫어서 준 적은 있었는데 당시에 인풋이 나왔었어요. 제가 인풋을 가르쳐 드릴 때 딱 한 가지만 외우라고 했거든요. 파이썬에서 인풋을 받을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죠? 바로 어떤 형태를 받든 간에 문자열로 입력된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딱 출력을 해서 타입으로 딱 찍어보면은 클래스 str 나옵니다. 그러니까 str 형태의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human dev라는 문자열 형태가 입력된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human dev라는 문자열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주어졌고요. 여기서 다음 걸 한번 가보면 x에는 배열 아니죠. 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와 배열은 아예 다른 개념인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해야 돼요.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냥 리스트는 그냥 온갖 짬뽕 잡탕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레이는 같은 형태의 요소가 메모리에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빈 리스트 X로 만들고 아래의 반복문을 통해서 삽입을 하죠. 여기 append는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공백이 없어요. 여기 스플리트라는 건 공백 기준으로 쪼개라는 거죠. 여기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면 그 문자열 기준으로 쪼갭니다. 근데 지금은 문자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배열에 들어가죠.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스플릿해서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작업이었다는 거. 그래서 X에는 휴먼데브라는 문자열이 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가보니까요. 조인을 하라고 하네요. 조인은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는 아무 문자가 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조인을 해도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애초에 조인할 게 없어요. 합칠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거랑 합치겠습니까? 여러 개에 있는 배열의 문자열이 있었을 때 합쳐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에서 입력받은 휴먼 데브가 입력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있는 ONG에 문자가 없는 것이면 C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 C에 있는 것을 Y에서 하나씩 뒤에서부터
뒤부터 빼가지고 한 개씩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조인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스텝이 나왔어요, 스텝. 요 스텝이라는 건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시작점, 뒤에는 끝점, 끝점도 무조건 끝점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파이썬 공식 문서에는 스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텝은 1이든 2든 뭐든 다 상관없다. 어떻게 된다? 저거 단계별로 간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단계별로 뛰어난다. 2가 들어가면 2단계, 2개씩 뛰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은 뭡니까? 뒤에서부터 한 개씩 잘라오겠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자의 슬라이싱 역순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 뒤에서부터 한 개씩 뽑아오는데 문제는 그 뽑아온 문자가 ONG 안에 있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도표로 가지고 오면은 요런 개념이죠. 순서를 처음부터 쭉 가지고 오는데 여기 있는 C가 처음에 있는 그 휴먼이죠. 휴먼으로 가지고 오는데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V부터 가져야겠죠. 그래서 V, E, 대문자 D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거고 ONG에 포함이 되나요?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오고 조인할 겁니다. 그래서 조인하고 여기 N이 오는 순간 네 번째 n이 오는 순간 n은 ONG 안에 있기 때문에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애초에 걸러지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고 조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 7, 8번째는 뒤에 있는 A, M, U 그 대문자 H까지 가지고 와서 Z에 실리게 되고요. 이 Z에서 프린트 Z가 돼서 정답은 V, 대문자 D, A, M, U, 대문자 H가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파이썬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리스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not in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리스트 안에는 어펜드도 있고 뭐 문자에는 조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셨어야 되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앞에랑 약간 다른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답은 이렇게 되니까요. 네, 크게 이거는 뭐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신 복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고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뒤에 있는 이 함수 포인터 문제 있어요. 네, 여기 C 언어부터는 이 뒷 영상부터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